안녕하세요. 닥터컴입니다. 이번 시간은 캔 통신 7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캔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캔 F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캔 FD는 2세대 캔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캔 FD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캔 F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캔 프레임 중에서 데이터 필드하고 CRC 필드, 이 필드를 이제 데이터 구간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그 외의 필드들은 이제 중재 구간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구간, 그러니까 데이터 필드, 옛날 그 일반 캔의 클래식 캔의 데이터 필드와 CRC 필드를 합쳐서 이제 데이터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을 아주 고속으로 전송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쪽 기존에는 최대 뭐 1메가까지 이제 이렇게 통신이 되는데, 이 데이터 구간하고 CRC 구간에는 최대 8mbps까지 속도를 고속으로 올리는 거죠. 그럼 몇 배죠? 8배를 올려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이 데이터 필드가 몇 바이트를 보냈냐면 8바이트. 그쵸? 기존에는 여기가 8바이트로 이제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캔 프레임은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다 클럭이 동일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캔 FD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배 더 빠른 클럭으로도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최대 64바이트. 그렇죠? 왜냐면 8배 빨라졌으니까 88에 64에서 최대 64바이트까지 여기를 전송을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컨셉이 바로 이 캔 FD라는 것입니다. 캔 FD의 특징을 보시면 기존 캔하고도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 필드들은 똑같으니까, 그 사이에만 빨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캔 FD 장비는 기존 캔 프레임도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송 속도나 이제 고속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제 버스 부하가 문제가 있던 것들이 이제 감소가 되고요. 왜냐면 버스가 이제 보내야 될 건 많으니까 계속 연달아서 보내다 보면 점점 버스가 사용 빈도율이 높아지면서 뭐 충돌 횟수도 많아지고 못 보는 애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빨리 해가지고 막 대량의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내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데이터 레짓은 100kbps부터 8메가까지 조정해서 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약간 달라진 거는 CRC 필드가 기존에는 15비트 CRC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21비트 CRC를 쓰고 있다. 그래서 에러 검출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캔 FD는 플렉스레이라는 방식보다 성능은 유사한데 구현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플렉스레이는 거의 쓰지 않고요. 이 캔 FD가 더 대두되고 있죠. 자, 캔 FD 프레임을 보시면 밑에가 이제 캔 프레임이에요. 캔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위에는 캔 FD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8바이트까지 0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0에서 64바이트까지 보낼 수 있는 이 영역이 실제로 늘어났는데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CRC 부분도 15비트에서 이제 여기 총 해서 21비트로 늘어났고요. 이 위에 뭐 스토핑 코딩, 스토프 카운트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앞쪽도 약간 좀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여기 넘어가네요. 옛날에는 여기 리저브드 영역으로 쓰던 비트를 이제 특수 영역으로 EDL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EDL, 그래서 Extended Data Length 해서 뭔가 여기가 늘어났죠. 데이터 랭스가.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요. 어떤 포맷에서는 FDF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FD 포맷 해가지고 FD 포맷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리저브드 값이 0 값을 가졌는데 이 값이 1로 읽히면 이게 기존의 클래식 캔이 아니라 캔 FD 포맷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뒤에 딸려오는 애들이 이제 포맷이 싹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BRS는 이제 비트레이트 스위치해서 속도가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중재 구간과 데이터 구간이 이제 약간 속도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속도가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캔 FD인 경우에도 속도를 전환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값이 0일 때는 속도 전환을 안 하고 이 값이 1일 때는 속도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잠깐 다시 보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BRS 비트 바로 직후부터 이제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를 나타내는 그런 비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CRC까지 딱 변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거는 요 ESI라고 하는 이제 비트가 있어요. 이거는 에러 스테이트 인디케이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러 상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캔 노드의 에러 상태. 그쵸? 그래서 뭐였죠? 능동 에러 상태와 수동 에러 상태. 그쵸? 뭐죠? 액티브 에러, 그 다음에 패시브 에러, 뭐 이런 상태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장치가 어떤 상태인지까지도 패켓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까지도 이제 여기다 추가로 기재해 주는 거죠. 그래서 0일 때는 능동 에러, 그 다음에 1일 때는 수동 에러. 그래서 0일 때는 큰 문제가 없고 1일 때는 얘가 조금 문제가 돼.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DLC 필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도 DLC 필드.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0에서부터 8바이트까지 뭐 이렇게 쭉 나열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4비트 가지고 써서 뭐 000에서 시작해서 1000까지 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이만큼이 지금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그 비트들을 이제 64바이트까지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0에서 8바이트까지는 그 기존의 DLC 표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12바이트, 16바이트, 20바이트, 24바이트, 32바이트, 48, 64 이런 식으로 이 뒤쪽은 좀 단계를 둬서 이렇게 모든 세세하게는 안 하고요. 이렇게 약간 바이트를 둬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랭스를 표기하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캔 FD에 이어서 3세대 캔이라고 불리우는 캔 XL에 대해서도 아주 잠깐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XL은 extra long 해서 여기 이제 XL 이 첫 자를 따가지고 XL이라고 부르는데요. 딱 이름에서만 들어도 알다시피 뭔가 길어졌구나,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018년 말에 이제 3세대 캔 기반 프로토콜로 이제 개발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얘는 보통 TCP/IP랑 이제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로드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최대 여기 뭐죠? 최대 페이로드는 2048바이트까지 전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통은 이제 이더넷이랑 연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CAN to 이더넷 브릿지 프로토콜 컨버터를 써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데이터도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특허 이야기를 이제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캔은 기본적인 캔, 클래식 캔은 이제 특허가 이제 냈었었는데 보시에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다 지나서 특허가 다 만료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캔에서는 이제 특허가 별로 없는데 뭐 상표 이런 거 떠나서 기술적인 특허는 거의 다 해제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캔 FD나 캔 XL도 이제 보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FD와 XL은 아직도 특허가 이제 보시사에 유효하기 때문에 뭐 이런 특허를 사용하려면 이제 보시사나 이런 데에 이제 컨택을 따로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캔과 캔FD, 캔XL 요 세 가지를 비교표를 좀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 필드가 얘는 8바이트까지, 얘는 64바이트까지, 얘는 2048바이트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이디는
여기는 11비트냐 29비트냐 여기도 똑같죠. 근데 여기는 CAN XL은 11비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acceptance 필드 해서 32비트의 메시지 아이디를 여기 내부 필드, 데이터 필드 내에다가 넣어서 더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 방식은 다 똑같이 이제 아이디 값을 이용해서 이제 뭐 중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이런 개념들이 생겨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뭔가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CRC 같은 경우에는 얘는 15비트, 얘는 21비트라고 했는데 얘는 17 또는 21이라고 나오죠. 근데 아까 설명할 때는 제가 21비트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뭐냐면 이 데이터 바이트가 뭐 몇 바이트 이하일 때는 요 17비트짜리 CRC를 쓰고 이제 몇 바이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21비트짜리 CRC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다른 것들이 좀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속도도 마찬가지고, 속도는 얘가 이제 뭐 1메가까지. 얘는 이제 데이터 페이즈에서는 이제 8메가까지. 그 다음에 얘는 20메가까지. 이렇게 이제 통신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주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차량 안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IVN, 그래서 In-Vehicle Network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보통 이제 CAN,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이 C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LIN이라는 게 있습니다. LIN, 그죠? LI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요거를 CAN을 좀 단순화하고 속도를 줄여서 아주 싸게 만들어 놓은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속도가 최대 뭐 20kbps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레이라는 거는 만들어졌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방식이 조금 뭐 큰 장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이것을 이제 뭐 채택해서 사용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얘는 뭐 여기 컨소시엄 같은 것도 있었었는데 다 지금은 문을 닫아버리고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최대 뭐 10mbps까지, 그래서 이제 뭐 안전 이슈가 있는 그런 장치들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CAN이나 CAN FD에 밀려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MOS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MOST. 얘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 CAN 설명할 때 자동차 내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였죠? 파워트레인이나 뭐 바디. 그 다음에 뭐죠? 인포테인먼트. 뭐 이런 식으로 정보 오락용. 그래서 지금 이 MOST라고 하는 이 방식이 바로 정보 오락용 요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자동차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광통신을 사용할 때는 최대 150mbps까지 통신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V2X라고 부르는 그런 통신 방식인데요. 이건 뭐냐면 Vehicle to 이제 Everything 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차세대 자동차 네트워크가 되겠는데요. 이건 차량 내가 아니라 차량과 차량 바깥에 있는 어떤 무언가 하고의 통신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V2V라고 부르는데 이건 Vehicle to Vehicle.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미래 시대에 무인 자동차 기술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가 갈 때 이 차의 뭐 위치, 속도, 방향, 브레이크 상태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받을 때 그 정보를 미리 받아서 이 차도 뭔가 설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차량 간의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음으로써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달리는 차량이니까 다 뭐가 되겠습니까? 무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V2I라고 해서 이거는 Vehicle to Infrastructure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차량하고 바깥에 있는 어떤 인프라, 뭐 교통 신호 뭐 장비가 됐든 뭐 도로가 됐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하여튼간 그런 것들과 서로 상태를 주고받는 거죠. 어떤 상태냐. 지금 보시면 이제 긴급 차량이 저쪽에서 뭐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소방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를 내 차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미리 비켜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로에 아주 위험한 위치가 있어.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도로는 뭔가 유철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 상태가 망가져서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누가 저쪽 도로에 뭐를 흘리고 가서 도로가 아주 위험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로 상태나 위험한 위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차가 밀린다, 뭐 갑자기 앞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차가 급하게 섰다라든지 이런 차량 정보들, 교통 상황이나 저속 차량 이런 정보들, 그다음에 정지해 있는 차량 이런 정보들을 차량으로 전달해서 그러려면 차량에서 자기 상태 정보를 인프라스트럭처로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필요한 정보들을 처리해서 각 차량에게 다시 보내줘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들은 보통 5세대 이동통신인 5G를 사용하고요. 이 자동차용에 특별히 맞춤으로 이제 5G를 개량한 부분이 이제 5G V2X라는 사양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캔을 쭉 되게 빨리 아주 간략하게 캔이 어떤 통신이고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강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